여러분, 오늘은 산업도시 울산과 그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울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인구 110만에 이르는 거대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도시는 축소도시, 즉 shrinking city의 경로를 걷고 있다는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를 겪으며 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울산이 이러한 경로로 들어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통 제조업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울산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 도시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울산이 어떻게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도시 재생과 신산업 육성 전략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까요? 울산의 인구가 2024년 7월에 천리 구교구와 866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는 사회적 유출에 따른 구조적 위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기타 큐슈 사례를 통해 얻은 통찰입니다. 기타 큐슈는 100만 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한 후에도 반등하지 못했죠. 사회적 감소가 끝나면 자연 감소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울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인구 회복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버리고 생활인구 확대와 핵심 도시 기능 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된 축소를 통해 새로운 도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울산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울산의 인구 변화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15년 이후 울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4년 7월에는 드디어 저지선인 1,100,0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구조적 하락세를 나타내며 단순한 경제적 위기 이상의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경고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이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인구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1.3%의 급감은 단순한 변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존 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혁신적인 도시 재생과 신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청년 유출이 자연 감소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듯이 20대의 순이동이 무려 5,200명에 달합니다. 이는 핵심 생산 인구의 대거 이탈을 의미하죠.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을까요? 주요 이유는 직업과 교육으로 각각 42%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와 교육 기회의 부족이 큰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면 도시의 활력은 물론 출산율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의 인구 구조는 급속히 고령화됩니다. 따라서 울산은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제 울산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떠난다는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중심이었던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중화학 공업에 중점을 둔 고임금 구조는 서비스, 테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게 매력적이지 않죠. 또한 대학과 다양한 전공 기회의 부족이 20세 엑소더스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높은 GRDP가 인구 유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육과 문화 같은 소프트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는 단순한 생산 기지일 뿐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은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제 울산과 일본의 기타 큐슈를 비교하며 울산의 미래를 전망해 볼까요? 두 도시는 인구와 산업 구조에서 놀라운 유사점을 보입니다. 울산은 2015년에 인구 1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기타 큐슈는 1979년에 106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울산은 인구 110만 명에서 정체 상태에 있으며 기타 큐슈는 92만 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산업입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중심이고 기타 큐슈는 제철, 중화학 공업이 주력입니다. 이처럼 산업 구조가 유사하지만 기타 큐슈의 사례를 보면 단순한 산업 도시로 머무르는 것이 장기적인 인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전략은 바로 다양화입니다. 단순한 산업 중심지를 넘어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삶의 터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울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제 기타 큐슈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70년부터 2040년까지의 인구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980년대 초반 기타 큐슈의 인구는 약 10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급격한 감소세가 시작되었죠. 특히 2005년 이후 인구 100만 명 선을 돌파하며 뉴노멀이 되어버린 감소는 충격적입니다. 5년마다 4만 명씩 줄어드는 쇼크 드롭 현상이 두 차례나 반복되면서 2040년에는 약 81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14%의 감소를 의미하죠.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적 활력 저하, 사회적 서비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다음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차트는 기타 큐슈의 인구 변화 패턴을 보여주며 울산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적 감소는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의미하는데요. 울산도 현재 2단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후의 자연 감소 단계입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본격화된다는 경고가 보이죠. 특히 2030년대에는 이 자연 감소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울산은 이러한 자연 감소를 대비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활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인구 감소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신화라고 불리는 실패한 접근은 인구 총량 회복을 목표로 했지만 단기적인 출산 장려금이나 인위적인 인구 유입책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현실이라고 명명된 성공적인 접근은 관리된 축소, 즉 인구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삶의 질과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방창생 전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사회적 감소를 억제하고 도시 기능을 압축하는 방법을 통해 인구는 줄었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성공한 사례들이 있죠. 이는 울산이 직면한 도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효과적일지 알아볼까요? 정말 기대되시죠? 자, 울산과 기타 큐슈의 비교가 흥미로운데요. 울산은 현재 2024년을 기점으로 인구 저지선 붕괴를 경험 중입니다. 이는 청년과 교육 인구의 유출,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반면 기타 큐슈는 이미 2005년에 이를 완료했는데요. 산업 쇠퇴와 청년 유출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의 차이는 약 2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타 큐슈는 심화 단계에 진입하며 유휴시설 및 빈집 관리 부담을 겪고 있는데 울산은 이제 막 진입 단계에서 인프라 유지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울산이 어떻게 이 과정을 관리할 수 있을지입니다. 다른 도시의 경험을 거울 삼아 울산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울산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우리는 흥미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의 갈림길,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탐색해 보죠. 첫 번째, 시나리오 A, 즉 연착륙입니다. 사회적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를 95만에서 100만 사이로 유지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다이어트와 서비스 안정화를 꾀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도시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죠. 두 번째, 기본 경로인 시나리오 B는 기타 큐슈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80만에 도달하고 수요 감소로 인해 학교와 병원이 폐쇄되며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착륙인 시나리오 C는 주력 산업 붕괴와 급격한 인구 유출로 도시가 슬럼화되는 디트로이트 모델입니다. 이는 도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주죠. 울산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길을 택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전략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에서 기능으로의 전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인구 120만 회복이라는 양적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2030년까지 청년 순유출 제로라는 질적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입니다.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통근, 통학, 관광, 체류 인구를 포함한 실질적인 경제 활력 지표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는 도시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또한 출산 장려금과 같은 정책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 문화, 주거 등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을 보여주고 다른 도시들에게도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축소 사회에 대한 4대 핵심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제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먼저 지키기입니다. 교육과 문화, 인프라에 투자하여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만들자는 것이죠. 이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학교와 의료시설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서비스 붕괴를 예방합니다. 이는 눈앞의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모으기는 핵심 지역의 기능을 집중하여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입니다. 외곽의 불필요한 확장을 막고 도시 내부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채우기가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 외국 인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이 과제들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닌 도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략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사례 중심으로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울산이 나아가고 있는 성장이 아닌 성숙의 길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이미지는 도시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울산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건물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의 녹지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은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기타큐슈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과거 공해 도시였던 기타큐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여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울산도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도시들의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를 다른 도시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의 출처와 참고 자료를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도시 개발과 인구 통계 분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한국 데이터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되었는데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등은 도시의 인구 이동과 변화를 면밀히 추적합니다. 이는 도시 계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죠. 반면 일본 데이터는 기타 큐슈시의 시정 종합 전략과 인구 비전에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령별 추계 인구와 인구 동태 조사를 포함합니다. 기타 큐슈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그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프레임워크는 슬레이트 블랙이라는 색상의 코드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와 국토연구원의 축소도시 연구를 포함합니다. 과연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울산의 현재 위기는 단순한 숫자 감소가 아닙니다. 110만 명의 인구 붕괴라는 현실은 청년층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현상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사회적 감소라는 새로운 인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기타큐슈의 사례입니다. 기타큐슈는 40여 년 전부터 인구 감소를 겪었지만 이를 축소 관리로 전환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감소 속도를 조절하며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울산도 이러한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교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다른 도시들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울산과 기타 큐슈의 축소 도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 수도로 인구 110만 명이 넘지만 2024년까지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 기타 큐슈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기타 큐슈는 40년 전부터 인구 감소를 경험했지만 축소 관리 전략을 통해 도시 기능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사회적 감소와 자연적 감소의 조화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인구 감소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울산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째, 사회적 감소를 성공적으로 완화하는 것. 둘째, 기타 큐슈처럼 자연적 감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 셋째, 동반 악화를 피하고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닌 도시 기능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다른 축소 도시에도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제와 교육,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도시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